끝내 병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의 마지막 하루. 병원 침대에서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7시간이었습니다. 8년을 사랑했지만 부부가 된 건 단 하루뿐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평범했던 연애, 특별했던 8년. 민준과 소희의 첫 만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2016년 봄 대학 동아리 MT에서였죠. 민준은 경영학과 3학년, 소희는 국문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민준이 기타를 치며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부르고 있을 때 소희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소희가 박수를 치며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민준의 귀에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완전 넋 나갔다. 옆에 있던 친구가 민준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민준은 여전히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친구와 무언가를 속닥거리고 있었고 가끔씩 민준 쪽을 힐끗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용기를 내어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노래 부른. 알아요. 잘 들었어요. 소희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민준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대학가의 작은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고 소희는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2스푼이나 넣어 마시는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쓴 걸 달게 만드는 게 재밌어요. 소희가 말했을 때 민준은 그녀의 이런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2017년 민준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365장의 편지를 미리 써서 건넸습니다. 매일 하나씩 읽어요. 제가 매일 옆에 있는 것처럼요. 민준이 훈련소에서 받은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 오빠가 없는 첫 번째 날이에요. 벌써 보고 싶지만 우리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는 게 더 큰 사랑이라고. 군대에서 돌아온 민준을 본 소희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의젓해졌고 더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2스푼 넣어 마시는 것이었죠. 오빠가 없는 동안 쓴 걸 달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을 때 민준은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9년 둘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 소희는 출판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요리를 정말 못했습니다. 라면도 자주 태웠고 계란 프라이는 항상 한쪽이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소희의 요리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은 다 맛있어. 그런 민준을 보며 소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기에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소희와 민준은 화상통화로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영화를 보며 문자로 실시간 감상평을 나눴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민준은 소희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프러포즈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정식으로 프러포즈할 때까지 이걸 끼고 있어 줄래? 소희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보러 다녔습니다. 소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큰 창문이 있는 거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오는. 민주는 그런 소희의 모든 꿈을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민준이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 그 캠프파이어가 있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소희야, 내가 여기서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너라는 걸. 소희는 네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8년.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슬플 때 나오는 작은 한숨소리, 민준이 기쁠 때 나오는 특유의 웃음소리. 서로의 꿈과 두려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부부였습니다. 2부. 약속한 결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진단. 2023년 10월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봄의 끝자락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소희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죠. 5월이면 모든 꽃들이 다 피어 있을 거예요. 우리 결혼식이 꽃들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웨딩홀 계약도 끝내고 드레스도 골랐습니다. 소희가 선택한 드레스는 심플한 어라인 드레스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소희가 입으니 마치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그날 드레스샵에서 소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예뻐.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소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정했습니다. 유럽 한 달 여행이었죠. 소희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고 산토리니에서 노을 보고 싶어요. 민주는 소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3개월 동안 유럽 여행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그해 겨울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결혼 준비 때문인가 봐요. 민준도 그냥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왔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그냥 감기약 처방받는 거라도. 민준의 권유에 소희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민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그들이 동네 내과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본적인 진찰을 한 후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니까 혹시 모르니 찍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닐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심하며 둘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큰 병원에서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준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더 정확히 보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 먼저 소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소희도 대답했지만 그들 모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그들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소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월 29일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둘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민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민준은 소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가 소희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결과든 자신이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무의식적으로 민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민준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기라는 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간과 뼈로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다른 나라 말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희를 안으려고 했지만 자신도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8년을 함께 꿈꿔온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결혼식은, 신혼여행은, 아이들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5월의 결혼식, 에펠탑 앞에서의 사진, 트레비 분수에서의 소원.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둘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소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3부. 그녀는 말했다. 결혼은 하지 말자. 그날 밤 소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는 민준에게 무엇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될까? 새벽 4시 소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 못 자고 있지? 민준의 목소리도 깨어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응. 나도 못 자고 있어. 둘은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만나자. 지금? 응, 지금.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가끔씩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하지 말자. 민주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긴 왜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해. 소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치료비도 엄청 들 텐데 결혼식 비용까지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를 과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아, 현실을 봐. 나는 이제 병든 여자야. 머리카락도 다 빠질 거고 못생겨질 거야. 너한테 짐만 될 거야. 그래서 뭐?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머리카락 빠지면 가발 쓰면 되고 못생겨지면. 사실 너는 못생겨져도 예뻐. 소희는 그런 민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민준이 소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야, 나는 건강한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픈 너도 힘든 너도 모든 너를 사랑해. 그래도 뭐야? 결혼 서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른 건 아니야.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더더욱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 다른 사람?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희야, 8년을 함께한 우리가 지금 헤어지자는 소리야? 그게 아니야. 사랑은 계속하자. 하지만 결혼은 안 돼.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민준아,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너는 호라비가 되는 거고 재혼할 때도 복잡해져. 그리고 치료비, 병원비. 모든 게 너의 부담이 되는 거야. 소희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논리가 의미 없었습니다. 소희야,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한다고? 폐암 사기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 수천만 원이야. 그것도 보장이 없어. 그래도 해볼 거야. 포기할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희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소희는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좋은 남자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보내줘. 보내주기는 무슨.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희야, 나는 내가 포기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 함께 싸우자. 병이랑 싸우고 운명이랑 싸우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겨봐야 알지.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아? 의학이라는 게 100% 정확한 게 아니야. 기적도 있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살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프든 건강하든 짧든 길든 너랑 부부로 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강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고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민준아. 소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조건이 있어. 조건? 웨딩홀, 드레스, 음식, 하객. 이런 거 다 취소해. 돈 아까워. 민준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취소하면 취소비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결혼식 올리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 그 돈으로 치료나 받자. 그럼 결혼은 하겠다는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생각해 볼게. 소희의 대답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고 민준은 소희를 설득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부.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주는 매일 소희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 박스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를 사랑해. 마이너스 민준 마이너스 소희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따뜻한 차 한 봉지였습니다. 몸이 차가우니까 따뜻한 걸 드세요. 제가 직접 우린 차예요. 배달원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차를 마시며 민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에는 소희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장미 꽃봉오리가 달린 미니 장미 화분이었죠. 이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어요. 함께요. 쪽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소희는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언니가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언니랑 함께하고 싶다는데 왜 언니가 혼자 결정해? 은지의 말이 소희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언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건강한 사람도 내일 사고로 죽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행복한 거야. 넷째 날 민주는 직접 소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흰색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나랑 얘기하자. 민준아, 아직 결정 못했어. 소희가 말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만약 내가 정말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옆에 있을 거야. 결혼하든 안 하든 나는 소희 옆에 있을 거야. 민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민준과 함께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희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희야, 억지로 먹지 마.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미안해, 민준아. 요즘 음식이 맛이 없어. 괜찮아. 나도 요즘 입맛이 없어.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소희는 그제야 민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살 빠진 것 같은데? 응, 조금. 요즘 잠을 못 자서.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고 너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거야. 민준의 말에 소희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정말 후회 안 할까? 무슨 후회를 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나중에 젊고 예쁜 여자 만나면 소희야, 나한테는 내가 제일 예뻐. 아프든 건강하든. 그 순간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을 혼자 아프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민준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응? 결혼하자. 민준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 있어. 무슨 조건? 웨딩홀, 드레스샵, 모든 거 취소해. 그리고 신혼여행도 취소. 알겠어. 다 취소할게.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하자. 작고 조용하게. 어떻게? 시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작은 파티라도. 소희의 제안에 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빨리. 치료 시작하기 전에. 알겠어. 내일 당장 준비할게.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소희와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비가 적지 않았지만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드레스샵, 화환, 피로연 음식, 신혼여행.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정말 취소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웨딩 플래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취소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소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언제 혼인신고할 거예요? 소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언제든지 좋아. 그럼 2월 14일 어때? 발렌타인데이에. 민준은 그 제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14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둘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새 드레스를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전에 입었던 하얀색 원피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만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소희의 말에 민주는 웃었습니다. 너는 뭘 입어도 예뻐. 민주는 수트를 맞췄습니다. 비싸지 않은 기성복이었지만 소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부, 위독 판정, 그리고 마지막 소원. 2월 10일 결혼을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하루 종일 이어진 검사에 소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소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소희는 민준과 함께 결혼 반지를 보러 갔습니다. 비싼 반지는 살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반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건 어때? 민준이 간단한 은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단순한 게 좋아. 우리 사랑처럼.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반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Forever You'라는 문구였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는 뜻이었죠. 소희는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영원할까? 소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영원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민준의 대답이었습니다. 2월 11일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희와 민준은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뇌로도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소희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뇌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르면 2에서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2에서 3개월이라니. 결혼하고 불과 몇 달 후에 소희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하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려워도 증상 완화와 생명 연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심할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요? 탈모, 구토, 극심한 피로감, 면역력 저하.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소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는 잠시 미루고 싶어요. 결혼 후에 시작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며칠 차이는 크지 않을 거잖아요.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병원을 나온 후 둘은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2에서 3개월이라니. 봄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준아.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후회돼? 뭐가?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 절대 안 돼. 오히려 더 간절해졌어. 하루라도 빨리 너와 부부가 되고 싶어. 2에서 3개월밖에 못 사는 아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바보야. 2에서 3개월이든 2에서 3년이든 너는 내 아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소희는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야. 나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잖아.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준과 부부로 하루라도 살아보기, 민준이 해준 음식 먹기, 민준과 함께 영화 보기, 민준에게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기. 소소하지만 소중한 소원들이었습니다. 2월 12일 결혼 이틀 전이었습니다. 소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니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뇌전이의 영향이었습니다. 민주는 급히 소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아니요, 퇴원할게요. 내일 결혼해야 해요. 하지만 상태가. 하루만요. 하루만 집에 있게 해주세요. 소희의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결국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2월 13일 결혼 전날이었습니다. 소희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주는 소희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업고라도 시청에 갈 거야. 드레스 못 입어도 괜찮아? 너는 뭘 입어도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민준의 말에 소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내가 내일 못 일어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들어봐. 만약 못 일어나면 병원에서라도 혼인신고하자. 병원에서? 응. 침대에서라도 도장 찍을 수 있잖아. 소희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너는 내일 멋진 신부가 될 거야.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소희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6부. 침대 위에서 도장을 찍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이자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열과 구토 증상이 계속되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민주는 새벽 5시부터 소희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소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소희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어머니, 소희가 원하는 거예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소희의 아버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겠니?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 저는 소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오전 10시 민준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희야, 힘내렴. 우리 며느리 될 거잖아. 소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소희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준아. 몇 시야? 11시야. 시청 가야 하는데.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민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B플랜 있잖아. B플랜?
병원에서 혼인신고하는 거 기억 안 나? 소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병원에서 할 수 있나요? 신부가 거동이 불편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언제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완벽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12시 소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입원시켰습니다. 소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나 이상해 보이지?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예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민주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1시 간호사가 소희를 조금 더 단정하게 해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입술에 연한 립밤을 발라주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간호사의 말에 소희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구청 공무원이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상황을 듣고 특별히 챙겨준 것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네요. 혼인신고서는 미리 작성해 두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소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손에 힘이 없어서 도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소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장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퍼레버 유즈라고 새겨진 그 반지를 보며 소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영원할까? 영원할 거야. 소희도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남편이야? 그래, 이제 정말 내 남편이야. 오후 3시 작은 결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파티였습니다. 케이크 대신 소희가 좋아하는 딸기가 있었고 샴페인 대신 따뜻한 차가 있었습니다. 축배를 들어요.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컵을 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부부에게 축복을. 소희는 조금의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맛있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야. 7부. 이제 진짜 내 아내야.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고요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지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했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3년 전 프로포즈할 때 샀던 그 반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될 줄 몰랐다. 지영아, 우리 진짜 부부야. 내 목소리도 떨렸다. 이제 진짜 내 아내야. 지영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꿈을 이룬 동시에 꿈이 끝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민수야. 고마워.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결혼하기로 했잖아. 조금 일찍 한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조금 일찍이 아니라는 걸.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지영이가 갑자기 내 손을 끌어당겼다. 민수야, 나 옆에 누워줄래? 침대가 좁긴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의료진이 뭐라고 할지, 그녀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지. 괜찮아. 아직 몸을 움직일 수는 있어. 그리고 지영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신혼 첫날인데 혼자 자고 싶지 않아. 신혼 첫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호텔이나 허니문을 갈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병실이 전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그녀 옆에 누웠다. 좁은 병원 침대에 두 사람이 누우니 정말 비좁았지만 지영이는 내 품에 안겨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진짜 신혼부부 같다. 지영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많이 빠진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다. 예전처럼 윤기나고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지영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민수야. 응. 나 죽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들어봐. 나 죽으면 꼭 다시 사랑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약속해줘.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겠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지영아. 약속 안 하면 귀신 되어서 괴롭힐 거야. 지영이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냥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만 생각하자.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래, 지금은 신혼 첫날이니까. 그녀가 내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그 입술이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지영이의 입술이었다. 사랑의 남편. 처음으로 듣는 그 호칭에 내 가슴이 뛰었다. 나도 사랑해, 아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 날이 끝나가고 있었다. 8부. 마지막 밤 그녀의 속삭임. 밤이 깊어졌다. 병원은 고요했지만 우리 병실만은 조용한 대화로 가득했다. 지영이는 내 품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나 역시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다. 민수야, 잠 안 와? 응. 너는? 나도. 아마 오늘 밤은 못 잘 것 같아. 지영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내 셔츠에 닿아 따뜻했다. 그럼 밤새 얘기할까? 좋아. 뭐에 대해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거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가 되고 싶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할까? 지영이가 웃었다. 우와, 그때 얘기? 대학교 MT에서? 맞아. 너 그때 정말 예뻤어. 첫눈에 반했다고. 거짓말. 너 그때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계속 수진이만 보고 있었으면서. 나는 당황했다. 지영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너무 뻔했어. 그런데 수진이가 너를 차버렸잖아. 그때부터 내가 위로해 준 거야. 위로라니. 그럼 나 불쌍해서 사귄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하지만 금방 진짜 좋아하게 됐어. 너 착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진실해서. 진실하다고? 응. 너는 거짓말을 못해. 표정에 다 나와. 지금도 그래. 나는 웃었다. 8년을 사귀어도 지영이는 여전히 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나를 더 먼저 좋아한 거네?
당연하지.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 맞았다. 지영이가 먼저 고백했다. 그 당시 나는 수진이에게 차인 상처 때문에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영이가 용기 내서 고백했다. 그때 너 얼굴 빨갛게 되더라. 귀여웠어.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도 궁금해. 평소에 그렇게 소심하면서. 지영이가 내 가슴을 톡톡 쳤다. 소심하긴. 나 되게 대담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좋았어. 내가 먼저 다가와줘서. 우리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과거의 달콤한 기억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민수야. 응. 우리 첫 키스 기억나? 물론 기억났다. 사귄 지 한 달 뒤 한강공원에서였다. 기억나지? 한강공원에서. 너 그때 진짜 떨고 있었어. 너도 떨었어.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 인정. 진짜 떨렸어. 첫 키스였거든. 나도. 우리 둘 다 초보였네.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특히 너 질투가 심했어. 나 여자 동기들이랑 조금만 얘기해도 삐졌잖아.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 지영이가 변명했지만 여전히 귀여웠다. 기억나는 게 우리 처음으로 크게 싸웠을 때. 너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받았잖아. 아, 그때. 민수가 미팅 간다고 했을 때? 맞아.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데 너는 미팅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그때 제대로 설명하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가 전화 끊어버렸어. 지영이가 웃었다. 맞다. 내가 그랬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울면서 찾아왔을 때 나 진짜 감동받았어.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너 정말 비 맞고 와서. 창피해. 왜 그런 얘기를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우리 8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 지영이가 내 가슴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수야. 응. 만약에 우리가 더 일찍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건강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신혼여행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영아. 응. 지금도 충분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정말이야. 그녀가 다시 내 뺨에 키스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다. 구부.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5시. 지영이가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결혼했다는 기쁨과 곧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지영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아픈 것도 잊은 듯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얼마나 더 가능할까? 갑자기 지영이가 몸을 떨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다. 지영아? 괜찮아? 지영이가 눈을 떴다. 숨이 가팠다. 민수야. 아파. 나는 급하게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픈데? 가슴이. 숨쉬기가 힘들어. 간호사가 달려왔다. 곧이어 의사도 왔다. 나는 한쪽으로 밀려났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도 낮고요. 의사의 말이 들렸다.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제 아내예요. 알겠습니다만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요. 나는 지영이를 바라봤다. 그녀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민수야. 괜찮아. 잠깐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금방 다시 올게. 힘내. 복도에 나왔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다리가 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드나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라니. 무슨 각오를 하라는 거지? 얼마나 더 시간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의식은 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다. 지영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지영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지영아, 나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게. 지영이가 마스크를 살짝 벗으려고 했다. 나는 말렸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나 알고 있어. 하지만 지영이는 끝내 마스크를 벗었다. 민수야.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우리 부부잖아. 어제 정말 행복했어. 진짜 신혼부부 된 것 같아서. 나도 행복했어. 지영이가 미소를 지었다. 힘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수야, 약속했잖아.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기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 안 하면 진짜 귀신 되어서 괴롭힐 거야. 그녀가 농담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약속해. 고마워. 지영이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 오후가 되었다. 지영이는 간헐적으로 눈을 떴지만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계속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오후 5시쯤이었다. 지영이가 눈을 떴다. 민수야. 응, 여기 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행복했어.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지영아? 지영아.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영이가 떠났다는 걸. 장례식을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다. 지영이의 친구들, 내 친구들, 가족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민수야, 많이 힘들겠지만 지영이가 바라는 것도 생각해봐. 지영이의 엄마가 말했다. 지영이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지영이가 살던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물건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리를 하다가 지영이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민수에게.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부탁이 있어. 꼭 다시 사랑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해. 그게 내 소원이야. 사랑해, 내 남편. 나는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영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지영이와의 마지막 하루. 그 하루는 끝났지만 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겨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지영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지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하루는 계속된다. 지영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